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앞두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종목에 대한 스터디를 좀 진행을 하고요. 우리가 공략을 할 만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또 앞으로도 모니터를 해야 되는 종목들은 무엇이 있는가 사전에 스터디를 해놓고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공략을 해주면서 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스테이크를 한다 하더라도 뭐합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체크하면서 준비해 놓는 거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올해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들, 여러분 반도체는 어차피 지금 현재 진행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누카 프로젝트는 어떻습니까? 원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긴 프로젝트지만 당장 급한 사안이기도 하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ETF나 ETF 뭐 이런 곳에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포션이 가장 높은 종목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현대건설이 1번이고 그다음에 두산에너로리티, 그다음에 BHI 이런 정도 수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요. 그 세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거래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삼성 E&A 같은 경우도 조금 들어가 있는 것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카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진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실행 단계 가는데 정부라는 것들은 그 단계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실행 계획을 짜고 나면 그것들을 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업체나 어느 나라랑 거래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캐나다 잠수함 같은 경우도 실제로도 앞으로도 6개월 정도 계속 오랫동안 심사를 하고 내용 검토하고 이렇게 진행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정부 정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뭐 오해를 사거나 또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트럼프는 정책적 스피드가 상당히 빠른 것들이죠. 역시 유경험자가 상당히 또 좋은 또 결론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3월달, 4월달 이 정도 가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실행 과정들이 차근차근 나타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는 기본으로 깔고요. 나머지 우리가 계속 보던 거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원전 관련된 거, 조선 관련된 거, 그리고 방산 관련된 것들도 차차 진행이 되어져 갈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 사이에 좀 플레이 해야 되는 것들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주가가 상승 여력이 있을 만한 것들을 공부해 나가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자금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옵션 만기일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스프레드가 좁아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무슨 의미다? 서로 방향성을 잘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자, 위로 갈 건지 위로 밀어 올린다라고 생각하면 개인들이 매수를 상당히 많이 해줘서 이쪽 윗단으로 끌어올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오전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매수세가 상당히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상방 쪽이 좀 더 강한 거고요. 물론 오후에 돼서 이쪽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방향성이 터지는 방향, 이 점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일에 우리가 포지션을 갖다 방향성을 갖다 체크하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보단 내일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이 아니고 내일의 움직임을 체크해 보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ST팜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제가 ST팜에 관련돼서 이야기 드렸는데 저희가 매수 타임을 놓쳐가지고 바로 그냥 장대 한봉 치고 가는 바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지 못했어요. 방송만 해놓고 말입니다. 입맛만 살짝 다셔놓고 말이에요. 맛은 못 봤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동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올리고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고요. mRNA 부분 상당히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올해 지금 2025년도하고 2026년도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면 단계적으로 여기서부터 쭉 꾸준하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절별로 가면서 사이클을 흘러가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럼 어떤 중심선을 두고 아래쪽에 들어오면 매수를 해주는 그런 우리가 플레이를 해나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이던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숫자만 보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1쿼터가 조금 소소해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지금 4쿼터는 상당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냥 치고 올라온 건 분명히 맞거든요. 그 후로 다시 눌렸다가 다시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주가 위치는 어딜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 제가 말씀드린 4분기 지금 실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면 되겠어요? 예, 그렇죠. 1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으니까 기저가 형성되는 부분은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왜? 시장에서 플레이어들, 정말 숙련된 플레이어들은 이 데이터를 안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봤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죠. 그럼 중심선을 설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지난해 3분기보다는 낮은 그런 구간에 설정을 좀 해두고 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을 체크해 보면서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4쿼터 진행되는 내용들은 여기를 갖다 다 어떻게 돼요? 예, 수렴해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읍시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3쿼터 실적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저 자리, 그 자리가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이 자리 어딘가에 이렇게 설정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내려올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그건 잘 모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보면 금리는 계속해서 동결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나 제약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소 주춤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오버슈트한 부분 다 털어내야, 적어도 말입니다. 이 자리 정도까지는 와줘야지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우리가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해나가도 저 고점까지는 충분히 플레이 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방으로 가려고 하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반영을 했어요. 글쎄요, 올해 동사의 목표가 이런 것들은 보통 18만 원 정도를 갖다가 포워드로다가 찍어놓고 있으면 지금 거의 목표가 수준 근처 위에 있는 거죠. 저기서 플레이를 상단으로 끌어올리는 건 쉽지 않아요. 귀신 헤레비가 와도 저곳에서 플레이 하진 않겠죠. 자, 그래서 왜 근데 지금 이야기하냐라고 또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하면 또 타임 못 잡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자, 12만 원 언더로 들어가면 초병 들어가고요. 그 아래쪽으로 하방 열어놓고 공략을 해주는 모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넓게 스펙을 잡을게요. 이게 상당히 넓은 스펙이긴 한데 12에서 10만 원 사이에서 우리가 평단 조절해주고 나중에 시간을 두고 상승해가는 모습을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다가 내용 자체가 테이블 자체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무엇을 해야 되냐 인지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만 이런 것들이죠. 자, 2분기 때부터는 지난해 3분기 실적보다는 또 오버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3분기 실적 나오는 이때 구간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구간 어디 사이가 지지선이 될 텐데 그 라인이 바로 이 라인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 저 윗단에서 잡을 수도 있는 것들이고, 왜? 가이던스가 좋으니까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항상 뭐 한다? 예, 정확한 또 시장과 환경을 보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 1분기에 대해서 선반영을 갖다 빨리빨리 하고 갈 테니까 그 점을 생각해보고 기다려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SSL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죠. 요 현대차의 파괴력이 이렇게 강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동사 같은 경우는 SL과 함께 라이다를 갖다 자동차에도 공급을 하고 이제 로봇에도 들어가는 내용들도 있고 지금 웨이모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도 자율주행차를 공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SOS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미 실증 절차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내용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요 라인을 좀 보고 있어요. 오늘은 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땐 여기 아래쪽에 들어와서 요 하방 쪽 60일 라인까지, 그러니까 15,000원과 17,500원 이 정도 사이에서 공략을 해주면 좀 리저너블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까지는 적자고요. 그런 것들 기업들 성장주 같은 거 우리가 공략을 할 때는 기술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우리가 공략을 해 나가는 거, 비중 말입니다. 자, 그런 개념을 좀 잡고 가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율주행 관련돼서 텔레칩스 관련된 이야기는 참 오랫동안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적자였으니까 제가 특별히 이야기 드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어쨌든 자율주행 테마가 상당히 돌아가고 있고요. 올해 흑자 전환 예상치가 가이던스로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또 주가의 모습도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지금 위치에서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 일단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자,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는 것들은 제가 통상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서 50%를 토해내야 된다라는 것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가 우리가 공략하는 것의 기본적인 큰 틀이다. 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더 치고 올라가면, 우리 안 사면 됩니다. 안 사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돈에 대해서만큼은 냉정해지는 그런 생각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가이던스 상으로 보면 여러분들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내용들이 쭉 나타나 있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나타났어요? 적자로 다 나타나는 구간이 나타나서 그러다가 하반기 나타나면서 조금 숫자가 괜찮아졌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 가이던스가 조금씩 양호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 1쿼터, 2쿼터 가는 과정 그닥 좋지는 않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치 때문에 야, 저만큼 올라왔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좀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낮춰서 보는 부분이 1분기, 2분기 때는 좀 필요하다.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건 나중간에 들어왔는데 모멘텀이 들어오면 그것을 플레이해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다만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3분기, 4분기 상당히 괜찮다라는 것들이죠. 이걸 또 선반영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겠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는 지금 일단은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 것들은 저거에 대한 숫자를 보고 조정이 나오는 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닝이 발표되는 날 그때가 세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거래를 할 때 이런 방법도 있어요. 실적 발표하기 직전까지 계속 들고 가다가 실적 발표하기 전날쯤 돼서 수익 내고 나오고 다시 눌리면 공략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제가 혼자서 플레이 할 때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우리는 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자, 220일 라인은 제가 고수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나와 있는 거 사쿼터 실적 때문에 널뛰기도 하고 최근에 자율주행 모멘텀 때 널뛰기 하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고 좀 무시해 주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적어도 14,000원 라인 그쪽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바라보면서 무엇을 한다? 공략 준비를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IG 넥스원 제가 오랫동안 모니터링 해오고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4쿼터 같은 경우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많이 받았죠. 자,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1쿼터, 2쿼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해외에 대해 관련된 수주, 이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 사우디 가가지고 적당한 정도의 우리가 실적은 또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무엇을 나타냈냐면, 당장 우리가 매출 나타낸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2, 3년 정도 후에 일거리를 만들어 왔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전은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1분기 실적하고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는 것들이죠. 왜? 정확히 QQ 대비의 성장도 이루어지고 YOY 동기 대비해서도 성장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고점은 아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우리가 리바운딩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줄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46만 천원에 오늘 비중 10% 정도를 편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평선이 다 수렴이 돼 있는 구간이라서 이 구간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죠. 결과가 시장에서 이미 선반영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저점도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하방 쪽이 더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비중 확대해주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자리를 잡고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한 5% 정도만 업사
사이드도 비중 확대 진행해주면서 또 수익을 추구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구권에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나왔고요. 그럼 당연히 정상적인 과정 안에 우리가 1번 구간을 즐겼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 그리고 눌리고 나서 다시 2번 그러니까 2번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공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번 우리가 거래해 나가는 과정들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시장의 움직임을 머니케어 뉴스 케어머니 잘 체크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내일 정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지금 중동에서 나오는 소식들이 좋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모르니까 초병 보내놓고 여러분들과 같이 플레이해 나가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짧고 간결하게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짧고 간결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두산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수익 실현 의견 진행을 했는데요. 자, 2026년도 44번째, 2월달 10번째 수익 실현 의견까지 진행했습니다. 제가 2월달 목표는 몇 개까지 간다고 했어요. 15개까지만 진행을 하고 나머지 3월달로 2월 시키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수준에 맞게끔만 진행하는 겁니다. 고수익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중요한 것들은 월간 밸런스가 기본적인 건 만들어내면서 또 추가적인 곳을 추구해 나가는 건 별도로 다 추구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지켜드리고 있는 케어맨이었습니다. 2부 시간에 만날게요.